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호주 시드니 총기 난사 사건으로 16명이 사망했고 그 가운데 한 명은 범인이니까 네, 맞습니다. 희생자는 15명으로 봐야겠네요. 그리고 장례식이 지금 그 차례로 치러지고 있다고 하는데 호주 총리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과를 했고 또 강력한 대책을 또 내놓은 것 같아요. 네, 어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국가안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게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겨냥한 범죄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유대주의를 엄격하게 처벌하겠다 밝혔습니다. 예. 일단 호주 국민들이 너무나 분노하고 있고 슬픔에 휩싸이는데 자신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면서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일단 인종을 근거로 한 심각한 비방, 이거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폭력을 조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중 처벌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호주 입국 자체를 아예 거부하거나 혹시 호주에 있다고 하더라도 체류 비자를 좀 어렵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경찰청장도 증오를 퍼뜨리는 모든 사람들은 감시 대상이 될 것이고 증오 발언 퍼뜨린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사실 그 2013년에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을 겨냥한 여러 가지 좀 증오 발언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총격 사건까지 번지면서 호주도 아주 강력하게 대응할 입장을 밝혔는데 이 호주 검찰에 따르면 말씀하신 범인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망했고 예. 아들 나비드 아크람은 지금 59건의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인데요. 네. 이 부자가 지난달 초부터 말까지 필리핀을 방문했는데 이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머물렀는데 여기가 이때 원래는 예전에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가 활동했던 곳이라서 예. 혹시 거기는 잔당들과 접촉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또 레오 14세 교황도 어떤 메시지를 냈나 보네요. 네, 일단 교황은 사건이 발생한 그 다음 날 바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반유대주의 폭력을 규탄한다고 말하면서 우리 마음에서 증오를 없애자 이렇게 호소했고요. 예. 다시 한 번 더 입장을 밝혔습니다. 17일 날 유대교 명절인 하누카를 맞이해서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는데요. 모든 형태의 반유대주의를 규탄한다면서 가톨교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밝혔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행보가 좀 주목받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 교황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바로 중동 지역입니다. 네. 레바논, 튀르키에 갔는데요. 그만큼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해서 중재자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달 교황청에서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도 만났거든요. 사실 종교라는 것이 사랑이 첫 번째 메시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건데 이런 증오 범죄는 종교를 좀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 오역하는 부분이 있어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저희가 사진 자료를 조금 준비를 네. 했는데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백악관 복도 사진입니다. 금색 네. 액자 속에 전직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 액자 아래 이렇게 대통령들에 대한 설명이 써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직접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이 평가 내용인데 네. 이게 거의 악플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 정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원이냐 공화당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평가할 수 있긴 한데 네. 사실 저기는 그 월 오브 페임이라고 그래서 뭐 소위 말해 명예의 전당입니다. 그러니까 예.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초상화 사진이 쭉 걸려 있고 네. 그 밑에 설명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예. 보통 우리가 미술관을 가서 작품을 볼 때도 예.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거기는 감정이 아니라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들어가는 건데 예. 물론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긴 합니다만 대통령의 업적 같은 게 써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객관적으로 쓸 수가 있긴 한데 네. 거기에 다분히 감정적인 단어가 들어간 표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백악관 측에서도 저 설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고른 문장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해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것을 보이는데요. 예. 일단 몇 가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네. 트럼프 대통령은 2번 당선됐기 때문에 액자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뭐 오바마 대통령, 예.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아버지 부시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요. 참 이 조 바이든 대통령, 그러니까 전임자죠. 예. 이제 사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토펜이라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자신이 집권했을 때 모든 정책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사인을 사인한다. 해버렸다. 네. 그러니까 정책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사진이 아니라 오토펜으로 사인하는 그 모습을
액자에다 넣어둔 건데요. 예. 몇 가지 좀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 예. 설명 조금 드릴게요. 예. 슬리피조. 슬리피죠. 그러니까 늘 존다는 거죠. 존다, 예. 졸고 있는 조 연세가 바이든 대통령. 들어섰고, 네, 예. 맞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한 선거 결과로 취임한 대통령이다. 네, 지금 저 사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미국을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간 유례없는 일련의 재앙들을 감독했던 대통령이었다라고 네. 말하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고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미국 달러 가치가 20% 이상 하락했다. 예.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그 친환경 정책을 그린 뉴 스캠, 사기라고 말하거든요. 트럼프는. 예. 그래서 이 사기 때문에 미국의 에너지 패권이 넘어갔고 그리고 남부 국경 지역을 활짝 개방해서 감옥, 유치소, 정신병원까지 온 세계에서 온 이민자들이 넘쳐났다. 이렇게 예. 썼습니다. 그리고 아프간 참사는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이었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약한 바이든을 목격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이렇게 예.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객관적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나간 듯한 그런 그러니까요. 표현들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사람 정말 싫어했던 대통령입니다. 누구예요? 버락 오바마 오바마. 대통령. 예. 예. 버락 후세인 오바마 이렇게 썼습니다. 버락 후세인 오바마 네, 그러니까, 이름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 아버지가 케냐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고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지역사회 활동가였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의료보험을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켰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미국 연방 상하원에서 통제권을 잃어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예. 말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편파적인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서명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란과 핵 합의한 거. 이 두 개 다 문제였는데 이 두 개 모두를 트럼프 대통령이 없애버려서 다 사건이 끝났다. 예. 종료가 됐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직접 임명한 후계자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에 나갔지만 트럼프 대통령 맞붙어서 졌다. 네. 이렇게 썼습니다. 예. 근데 그 외에 이제 뭐 레이건 대통령은 위대한 소통가다를 말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좀 호의적으로 예. 평가를 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뭐 백악관 측에서도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이 반영된 설명이었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백악관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밑에 어떤 설명이 나올지도 궁금해지네요. 임기 끝나고 나서. 네, 만약 이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난다면은 예. 민주당이 똑같이 하진 않겠죠, 예. 설마. 저 네. 일단 글은 다 내릴 것 같긴 해요. 예. 네, 개인의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네. 언제까지 좀 붙어 있을지도 네.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같은 날에 자신에 대해서는 좀 한없이 후한 평가를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웃음이 나시죠. 저는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했거든요. 네. 그날. 네. 네. 뭐 사실 뭐 한 1시간 이상도 거뜬하게 말을 하는 대통령이기 그렇죠. 때문에 18분 좀 굉장히 쉬웠던 것 생각보다 같습니다. 짧았죠. 네, 짧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거보다 훨씬 더 길게 말할 줄 알았는데 네. 18분에서 마무리했는데요. 네. 뭐 요는 이겁니다. 전임 정부가 잘못했는데 그걸 자기가 다 물려받아서 원상복구 시켜놨다. 네. 훨씬 더 잘 만들어놨다. 이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가 됐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예. 11개월 전에 엉망진창인 상태로 정부를 물려받았는데 물가도 내려가고 휘발유가가 또 많이 내려갔다면서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해냈다라고 자화자찬했고요. 특히 네. 관세 정책은 이것 덕분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고 그 덕분에 미국의 수입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이 최대 규모의 세금 환급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고 강조했고요. 예. 그리고 군인들에게도 1,776달러를 주겠다. 1인당 얘기를 했는데요. 내년이 미국 개국 25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념해서 1,776년 기념해서 주겠다 말한 건데 군인 한 명당 우리 돈으로 200만 원 넘게 그 관세 이제 분담금, 네. 배당금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는데 하지만 미국 언론들 평가는 좀 달랐습니다. 예.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고 지금 경제가 본인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 괜찮다고 말하는 숫자가 원하는 숫자만 골라서 쓴 거거든요. 예. 전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물가가 높은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선거가 좋지 않게 진행이 될까 봐 그거 대비해서 좀 가능한 한 잘한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미국 언론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반영이 될지 모르겠고요. 네. 예.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만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만에서 이렇게 말했네요. 현역 군인들에게 중국에 투항하기만 해봐. 그러면 굉장한 그
징역살이를 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했네요. 네, 맞습니다. 대만 행정원이 법 4개를 개정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군인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중국에 만약에 투항을 하게 되면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기존 규정은 1년에서 7년 이하인데요. 이걸 3년에서 10년까지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음모범, 예비범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강화하면서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퇴역한 군인, 공무원들이 불법적인 위반 행위 때문에 징역, 그러니까 위반이라고 처벌을 받게 되면 유죄를 받게 되면은요, 예. 퇴직연금 수령액을 50% 삭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만 행정원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는데 라이 총통이 3월달에 이제 고위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국 세력이 군과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해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군대 내에서 이적 행위를 강력히 처벌해라 강조했고요. 그래서 예.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징역 10년까지 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미국이 대만에 되게 많은 굉장히 무기를 많이 판매하기로 이번에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미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중국을 보란 듯이 이렇게 둘이 그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전통적으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많이 판매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략적으로 비태칭성, 그러니까 중국의 전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대만이 거기에 맞출 수는 없긴 합니다만 미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무기를 공급함으로써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건데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온 것이 하이마스라는 겁니다. 저게 뭐냐면은 하이마스. 네, 예.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인데요. 저걸 차량에 실어가지고 이동하면서 다연장 로켓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발의 로켓을 발사할 수가 있는데 네. 사거리는 300km라고 하는데 저기 로켓에 뭘 싣느냐에 따라서 사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중국 푸젠성까지 해안 지역까지 도달한 로켓이 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타격도 가능하다는 것을 대만이 보여주는 것이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이 대만 측에 우리 돈으로 16조 원이 넘는 무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했고요. 트럼프 일개 행정부 때도 11조 원 넘게 판매했는데 이번에 대폭 금액을 내는 겁니다. 예. 대만 정부는 미국이 대만에 대한 안보를 잘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중국은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예. 요즘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대화를 하면서 사이가 좋은 듯이 보이긴 합니다만 네. 그건 그거고 또 이건 이거. 이건 이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외교 무대에서 그 정상들이 하는 얘기를 액면 그대로 다 믿을 수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뒤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고 예. 한편으로 이렇게 좀 뭔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번에 첨단 무기를 미국이 대만에 판매한 것, 네. 이거 중국의 하나의 원칙,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는 거라면서 강력히 항의했는데요. 어쨌든 뭐 양측이 견제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계속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한편 2022년 7월에 아베 전 일본 총리의 총격 피살 사건이 있었죠. 네. 이 총격범에 대해 일본 검찰이 이번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통일교 관련해서 이 남성이 범죄를 저질렀고요. 예. 이때 이것 때문에 아베 신조도 총리가 결국 사망한 사건인데요. 이 총격범 이름은 야마가미 데스야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나이가 45살입니다. 이 총격범 주장은 자신의 어머니가 통일교회 고액의 헌금을 이제 납부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됐고 이것 때문에 자신의 가정이 파탄이 났다라고 말했는데요. 예. 사실 이제 그 자민당과 정치권을 포함해서 이 구 통일교로부터 여러 가지 자금을 받은 것이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고 그런데 2022년에 나라시에서 참여 선거 유세 도중에 아베 신조조 총리가 가서 지원 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총격범이 사제총으로 쏘면서 이제 아베 총리가 사망하게 된 건데요. 검찰 측에서는 이 남성이 물론 성장 과정 중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나이가 40살이 넘는데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을 가지고 범죄를 연결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라면서 예. 무기징역 선고했고요. 아베 신조조 총리 부인이 변호인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편을 갑자기 잃은 상실감 때문에 정말 평생 지워지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가족이 사망인데요. 네. 얼마 전에 핀란드 미인 대회 1등 미스 핀란드가 동양인 비하하는 그 눈찌는 그런 모습을 네. 사진을 계속 올려가지고 왕관 박탈당했잖아요. 근데 핀란드의 여권 의원들도 똑같이 따라하는 사진을 올렸는데 결국에 핀란드 총리까지 사과하는 일이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이 예. 문제를 수습할 정도로 일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페테리 오르프 핀란드 총리가 한국, 중국, 일본, 그러니까 핀란드 대사관 통해서 사과성을 밝혔는데요. 예. 저기 지금 사과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거는 한글로 직접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아, 핀란드 총리가 한글로 올린 거예요? 네, 핀란드에서? 맞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어 성명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SNS에 게시한 글 때문에 불쾌감 드린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고요. 예. 핀란드 사회에서 인종차별과 모든 형태의 차별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문제이고 정부가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중대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예.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중하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건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에 미스 핀란드인 사라 자프체라는 예. 여성이 중국인과 식사 중입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네. 눈을 이렇게 딱 찢는 그 맞아요. 사진을 올렸는데요. 예. 사실 저런 짓은 초등학생도 이제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다 모든 인종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고 K-팝, K-컬처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너무나 큰 영향을 행사하는데 저 미스 핀란드거든요. 근데 그 다음 행동이 더 사건을 키웠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저걸 했다면은 죄송합니다. 예. 제가 살을 뵙지 못했습니다라고 그렇죠. 바로 사과했으면 총리까지 나설 일은 없었는데요. 문제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두통 때문에 관자놀이를 문지르는 거였다는 정말 말도 안 예. 되는 해명을 한 겁니다. 되게 양쪽으로 예. 세게 문질렀네요. 네. 예. 근데 더 가관인 것은 예. 그거에 대해서 이 핀란드의 극우정당이자 연립정부련인 핀란드인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옹호를 한 겁니다. 똑같이 따라서 올렸잖아요, 네. 사진.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사진 이렇게 눈찐 사진 올렸는데요. 예. 결국 이것 때문에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수습하게 된 건데 예.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정말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고 총리가 직접 나서서 수습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도 입장이 엇갈리는데요. 예. 이렇게 좀 지지 사진 올렸던 의원들 중에서 잘못했다고 말한 사람도 있고 네. 한편에서는 굳이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돼서 전 세계로 확산된 시점이 2020년 1월입니다. 네, 맞아요. 예. 벌써 5년이나 지났는데 그러게요. 그런데 중국이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미국 미주리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요. 네, 이거는 이제 미주리주가 먼저 소송을 낸 것 때문에 이제 중국 쪽에서 다시 반격에 나선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미주리 상대로 해서 우리 돈으로 74조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예. 네, 우한시 얘기로는요. 이 미주리주가 이제 소송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를 생산했고 그것 때문에 중국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예.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제 이 소송에서 코로나19가 처음 확인된 것이 이제 우한시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우한시 정부, 우한시 바이러스 연구소 그리고 중국과학원 이렇게 세 곳이 4월 30일 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피고는 미주리 포함해서 미주리주 검찰총장 그리고 현재 연방수사국 부국장을 지내고 있는 상원 의원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예. 미주리주가 그 처음에 얘기를 한 것이 중국이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이걸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했고 심지어 중국이 코로나 그 방역 제품을 사재기했다. 그래서 이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 예. 때문에 미주리주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제 승소를 하면서 240억 달러 이상을 지급하라고 우한시 측에 통고를 한 거죠. 그랬더니 우한시가 그러면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보자라고 말하면서 이제 미주리 쪽에 반사했군요. 네, 맞습니다. 예. 손해배상 소송을 내게 된 겁니다. 세월은 지났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의 앙금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월드앤 이슈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